안녕하세요, 에피입니다. 오늘은 CD 몰레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11부터 225까지의 15개 몰레큘을 살펴볼 것이며, 이들은 2000년도 영국 헤러거트에서 열린 제7회 H1D 워크샵에서 CD 몰레큘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우스와 휴먼에서의 발현을 살펴보면 211, 14, 16의 경우 아직 어사인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마우스와 휴먼 모두에서 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2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212의 경우 IL12에 대한 리셉터 베타1 체인으로 불리며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은 IL12 리셉터 베타2 체인과 함께 다이머라이제이션을 통하여 리셉터를 만들게 되고 IL12에 시그널링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러한 IL12는 타입 1 TH1 타입 이뮨 리스판스를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입니다. 발현한 세포는 TH1 셀이 주도적이며 NK셀과 일부의 B셀에서도 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D213의 경우 IL13 리셉터 알파1, 알파2 체인이라고 불리며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되고, 이들이 IL13에 대한 리셉터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먼저 CD213 알파1과 CD124 커먼 감마로 구성된 컴플렉스고, 다른 컴플렉스는 CD213 알파2와 커먼 감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L13은 인플라메이션과 이뮤니티를 조절하게 되는데, 주로 모노사이트와 매크로페지에서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생산을 저해함으로써 기능하게 됩니다. 발현은 CD213알파1의 경우 브로드하게 발견되지만 헤마토포이에틱과 뉴럴 티슈에서 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CD213알파2의 경우 코드 브로드 림포사이트과 임머추어 DC에서 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D215의 경우 IL15 리셉터 알파로 불리며 셀 멤브레인과 뉴클레어스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 중에서 뉴클레어스 멤브레인은 처음 보는 로케이션입니다. CD215는 시스와 트랜스한 방식으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데, 트랜스한 방식으로는 IL15 리셉터를 가진 셀이 이웃하는 IL2RG 익스프레싱 셀에 IL15를 프레젠트하는 방식으로 시그널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한 IL15는 NK셀과 인넷 이뮨 시스템의 여러 셀들의 프롤리퍼레이션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입니다. 그 발현은 브로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D217의 경우 IL17에 대한 리셉터로서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기능은 IL17에 대한 로우 어피니티 리셉터인데, 그렇지만 IL17이 미량으로 존재할 때도 CD217을 통한 시그널링은 잘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특정 몰레큘이 IL17에 대한 어피니티를 높인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IL17은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으로서 IL6의 프로덕션을 스티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 발현은 브로드하게 발견되고 코드 블러드 림포사이트와 타이모사이트에서 좀 더 높은 레벨로 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D218의 경우 218A, B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각각은 IL18 리셉터 알파와 베타로 불리게 됩니다.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되고 IL18에 대한 리셉터 기능을 하게 되는데, NF-kappaB의 액티베이션을 통하여 IL18의 활동에 관여하게 됩니다. IL18은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으로서 TH1과 TH2 이뮨 리스판스를 프로모트하게 됩니다. 그 발현은 CD218A의 경우 브로드하게 발견되고, CD218B의 경우 활성화된 헬퍼 T셀에서 특이적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D219의 경우 IL10 리셉터 알파로 불리게 되며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되는데, IL10의 이뮤노서프레시간 시그널을 전달하고 프로인플라메토리한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발현은 브로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D220의 경우 인슐린 리셉터라고 불리게 되고 셀 멤브레인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인슐린에 바인딩하여
카이네이즈 도메인의 오토포스폴레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활성화된 카이네이즈는 여러 몰레큘을 포스폴레이션 액티베이션하여 시그널링 캐스케이드를 유도하게 됩니다. CD220과 인슐린의 바인딩은 애시딕한 컨디션에서 세포 내로 인터널라이제이션 되어 과도한 시그널이 전달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 발현은 브로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D221의 경우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리셉터라고 불리게 되고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되는데, RGF1뿐만 아니라 2에 대한 리셉터 기능도 담당하게 됩니다. 주로 마이토제닉한 시그널링을 위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비트로 상황에서 에이팝토틱한 스티뮬러스에 안티에이팝토틱한 시그널링을 전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발현은 페탈과 포스트나탈 티슈에서 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부의 튜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CD222의 경우 IGF2 리셉터라고 불리게 되고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되는데, 다양한 라이간드에 대한 리셉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간드가 LAP일 때는 TGF-베타의 액티비티를 조절하게 되고, IGF2에 대해서 바인딩했을 경우에는 인슐린 시크리션을 증가시키게 되고, 프로리퍼린에 대한 리셉터로 작용하였을 때는 엔지오제네시스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 발현은 브로드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튜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CD223의 경우 LAG3라 불리게 되고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됩니다. 약간 반대되는 느낌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TCR을 통해 전달되는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네거티브하게 레귤레이션하고, 다른 기능은 모노사이트과 DC에서 MHC 클래스 2 시그널링을 유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현은 활성화된 T셀과 NK셀이고, CD224는 감마 글루타민 트랜스퍼레이즈로서 셀 멤브레인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세포의 리독스 포텐셜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작용 방식은 GSH의 감마 글루타밀 포션에 바인딩하여 글루타메이트를 잘라내게 되고, 감마 글루타밀 레시두를 다른 아미노 애시드나 다이펩타이드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발현하는 세포나 티슈는 레날 튜뷸러 셀과 판크레아스, 그리고 베스큘러 엔도테리엄이고, 그리고 건강한 리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디지즈 컨디션에서 높은 레벨로 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D225는 유코사이드 안티젠 13이라고 불리게 되고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들은 CD21, 19 타파원 컴플렉스의 컴포넌트로 B셀의 프로리포레이션과 액티베이션에 관여하게 됩니다. CD225만의 특이적인 기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발현은 류코사이트와 엔도테리얼 셀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한 슬라이드인데, 211과 14, 16의 경우 아직 어사인 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나머지 CD 몰레큘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CD212, 13, 15, 17, 18을 각각 IL12, 13, 15, 17, 18에 대한 리셉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IL11, 14, 16에 대한 리셉터가 발견되었을 때 할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CD219의 경우 앞선 몰레큘과의 규칙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0은 인슐린에 대한 리셉터, 221과 222는 IGF에 대한 리셉터인데, 222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라이간드의 리셉터로 작용할 수 있고, 223의 경우 TCR을 통해 전달되는 시그널을 네거티브하게 레귤레이션하고, 모노사이트에서는 MHC2 클래스 시그널링을 유도하게 되고, 224의 경우 세포의 리독스 포텐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몰레큘이고, 225의 경우 B셀의 프로리포레이션과 액티베이션에 중요한 코리셉터 컴플렉스의 컴포넌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